매일 길 위에 있습니다. 출근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길 위에서 다양한 일상이 만들어지는데요. 한 번쯤 모퉁이를 돌아 골목길도 걸어보세요. 자, 먹여줄게. 봄이면 또 꽃이 피어서 환하고, 여름이면 초록색이라 너무 시원하고, 가을이면 단풍 들고, 요 넘어가요. 낡고 좁은 길에 쌓인 이야기도 들어보고 숨은 그림 찾듯 미처 몰랐던 매력을 발견해보는 거죠. 이런 게 와서 보니까 다 사라지게 된다면 그 흔적들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 골목길은 지켜져야 되고 보존돼야 될 정말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고 높은 건물 뒤에 가려진 작은 길. 골목을 따라서 시간여행 떠나볼까요? 북악산이 너른 품으로 품고 있는 여기 서울 성북동입니다. 비탈길 위에 각양각색의 주택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성북동에서 출발해 낙산 성곽길을 거쳐 을지로까지 걸어보려고 합니다. 주로 골목길을 따라갈 예정이죠. 성북동 산책은 마을 주민들이 애용하는 마을버스를 타고 시작해봅니다. 다음 정류장은 양식입니다. 이번 정류소 이름이 양식가게예요? 네. 양식가게 왜 양식가게예요? 옛날에 양씨라는 분이 거기서 가게를 했었다고요. 주민들의 삶과 함께 달리는 버스가 가파른 길을 오릅니다. 여기죠. 도착한 곳은 성북동 북정마을. 이곳 토박이라는 아주머니가 마을 홍보대사를 자처하는데요. 봄이면 또 꽃이 피어서 환하고, 여름이면 초록색이라 너무 시원하고, 가을이면 단풍 들고, 겨울에는 눈꽃 피고, 이 동네가 참 좋죠. 살기 인심 좋고. 여기 소나무 저기 보이죠? 거기 시구장이에요. 저기 소나무. 바로 저기가 첫 목적지. 함께 걸어볼까요? 두 사람이 걷기에도 비좁아 보이는 골목길. 이곳이 서울이라는 게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그 길목, 손님을 반기듯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이곳은 누구의 집일까요? 바로 만해 한용운,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그가 약 10년 동안 기거한 곳입니다. 이 집에는 그의 신념이 담겨 있는데요. 한영원 선생님 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남향으로 하면 총독부가 보이니까 북향으로 짓겠다라는 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 집의 또 다른 특징은 한 번도 난방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영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난방을 하진 않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감옥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만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도 나라 잃은 고통을 통감했던 만해. 그는 광복이 되기 전인 1944년 이곳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솥단지 2개, 밥그릇 몇 개, 그리고 방 이렇게 소박하게 사셨고. 살림은 누추해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집. 당시 독립지사들의 장례가 치러지기도 했는데요. 이 집에는 친일파나 일본인들이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 엄혹한 일제강점기 후반에도 이 집은 정말 조선 땅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던 곳이 아닌가. 성북동은 이렇게 골목 구석구석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 흔적을 찾아가는 즐거움을 누려보세요. 아담하지만 생기 넘치는 정원이 반겨주는 이곳은 또 어디일까요? 이곳은 상어 이태준 선생님께서 1933년부터 1946년 월북할 때까지 사시던 집입니다. 12, 13년 정도 이쪽에서 머무셨던 집이고 작품 활동을 활발히 했던 집이기도 합니다. 이태준, 누군지 아시나요? 1930년대 활동한 그는 다수의 단편집을 펴낸 작가인데요. 이효석, 정지용 선생 등이 활동한 문학단체 부인회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문인들이 모이는 산속의 집이라는 뜻처럼 이곳은 많은 문인들의 교류 장소였는데요.
지금은 상어의 외증 손녀가 전통 찻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담한 한옥의 멋과 은은한 차 향기가 멀리서 온 손님들을 매료시키는데요. Oh, that's very nice. Yeah. It's fantastic. It's beautiful. The mountains, the foliage. It's very serene. It's beautiful. 이제 우리 문화인데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데 타인의 시각으로 우리 문화를 다시 보는 거 그런 게 너무 매력 있어요. 소리 없이 진하게 우러나는 차처럼 이 집에는 은근한 매력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삼면이 탁 트인 누마루. 이곳에서 정원의 사계절을 즐기던 이태준 선생의 여유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차 한 잔 마셨으니 다시 길을 걸어봅니다. 지름길로 가보고 돌아서도 가보고 뚜벅이 여행을 만끽해보는데요. 그리고 어느 골목, 최순우라는 이름을 만납니다. 이름은 생소하지만 그에 져서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서서는 꽤 유명합니다. 그는 미술사학자이자 국립중앙박물관 4대 관장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이 집은 이쪽에서 보면 이제 기역자 형태고요. 반대로 보면 이제 니은자 형태인데 합치면 미음자가 되죠. 근데 양쪽이 트여 있어서 트인 미음자 형태다. 특히 보시면 이렇게 왜 그 함석으로 이렇게 물바지가 돼 있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당시 한옥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뭐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이런 돌확이라고 해서 돌 같은 걸 넣어서 물을 받을 수도 있게 해놨고. 바로 이곳에서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의 서서가 완성됐습니다. 한국의 미를 사랑했던 최순우 선생. 그는 전쟁 중에도 우리의 보물을 지켰고 해외 특별순회전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알렸는데요. 때문에 집주인은 세상을 떠났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시골에 살 때는 도시로 이렇게 나오고 싶고 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고층 건물에 살고 싶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한옥 오면 되게 편안하고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의 백미는 뒷마당. 최순우 선생은 직접 식물을 심고 가꿨는데요. 툇마루는 정원의 아름다움을 흠뻑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원래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좋아지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는 되게 꽃이랑 나무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곳에 머물 수 있는 건 시민들의 후원 덕분입니다. 재개발에 밀려 허물어질 뻔한 건물을 성금으로 매입한 건데요. 선한 마음 덕에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성대 입구역부터 동대문 그 사이의 숨은 골목 속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해화역 인근 대학로입니다. 청춘의 거리이자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하지만 어디든 길은 다양하고 길에 따라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법. 비탈길을 오르고 오르면 이화마을에 다다릅니다. 1960, 70년대 지어진 낡은 주택과 좁은 골목, 낙후돼 가던 이곳에 사람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2006년 환경 개선을 통해 마을 곳곳에 예쁜 벽화가 생긴 건데요. 이 동네에선 추억의 교복 열풍도 불고 있습니다. 어머, 얘 유연 뉴스야. 어? 이러는 거야? 엄마! 고맙고. 진짜로? 아니 교복이 촌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 교복이? 저희 눈은 예쁜 거 같아요. 새로운 걸 옛날에 보존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어디 갈 거예요, 오늘 교복 입고? 여기 벽화마을에서 좀 놀다가 사진 좀 찍고 1시간 안에 돌아와야 되거든요. 왜요? 왜 하지 않아요? 5,000원. 돈 더 내야 돼요. 1시간만 놀다가 이제 여기 밑에 가서 밥 먹고 가려고요. 불편한 계단과 골목이 노는 공간이 됐고 그저 벽에 불과했던 곳이 추억 저장소에 담깁니다.
교복 입으니까 엄마 시대로 떠난 것 같고 색다르고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8개의 포토존을 따라서 걸어보세요. 그러면 미로처럼 얽힌 골목 탐방이 쉬워진다는 사실. 골목길서 뭐 이렇게 아이들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뭐 제기차기도 하고 했던 그런 시골 풍경이 떠오릅니다. 골목은 이웃 간의 소통의 장소이자 아이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따뜻함이 넘쳤는데요. 이화마을에는 그 소중함을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드라마 속 세트장에 온 느낌, 골동품 같은 물건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기증한 건데요. 자기 아들이 지금 50인데 5살 때 나주에서 갖고 올라왔대. 그다음에 3종 세트였는데 다 없어지고 하나 남았대. 기꺼이 주셔서 놓은 거고. 지난 삶의 자취가 쉽게 잊히는 시대. 이곳은 사소한 일상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의미를 부여하면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이 골목길은 지켜져야 되고 보존돼야 될 아주 정말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화마을 김장하는 날. 수십 년 마을을 지켜온 분들이 있어 예쁜 벽화도 더 특별해지는 거겠죠? 자, 먹여줄게. 이런 데가 어디 있어? 먹여줄게. 맛있지? 회장님 여기 얼마나 사셨어요? 예? 우리 산지에 뭐 한 45년 살았지. 난 지금 53년이요. 예? 53년. 53년이요? 그럼. 이 동네에서만 53년 살았어요? 54년 됐다. 마을에서 추억을 남길 때 주민들의 삶도 배려해주세요. 이 골목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화마을을 지나면 한양도성의 일부인 낙산 성곽길이 이어지는데요. 조선시대 한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은 한양도성. 보수를 통해서 전체 길이의 3분의 2 정도가 복원이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성곽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저희는 끊어진 성곽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성벽으로 쭉 이어져서 동대문 성곽공원까지 성벽이 이어집니다. 성곽길은 과거 시험을 보러 온 선비들과 도성 안에서의 삶을 바라던 민초들에게 희망의 길이었습니다. 복원을 통해서 옛 모습을 찾았지만 세월의 흔적까지는 복원할 수 없는데요. 저 위에 부분은 화강암이 그대로 색깔이 있잖아요. 근데 저런 돌이 이런 모양의 색깔이 되기 위해서는 500년, 6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지 이런 모양이 나는 겁니다. 500년이 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양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성곽길. 먼 미래에도 이 자리에 있길 바라봅니다. 이제 도심을 가로질러 을지로로 가보려고 합니다. 동대문이 위치한 서울 중구. 이곳은 도시의 중심거리입니다. 90년대부터 패션의 메카로 자리 잡았고 서울 운동장에서 동대문 운동장으로 이제는 복합 문화공간이 된 DDP와 2005년 복원된 청계천은 서울의 상징이 됐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그 공간을 걷다 보면 을지로 3가역에 도착합니다. 공구, 조명, 타일 상가들이 촘촘히 들어선 거리. 한국 전쟁 후 무너진 도시를 일으키기 위해 생겨난 상가들이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중구청에서는 이 찬란한 유산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을지로 골목 투어를 운영 중입니다. 을지로 3가역을 출발해 타일 도기 골목을 지나 청계천 주변에 형성된 공구거리 등을 둘러보는 건데요. 을지유람의 첫 번째 코스는 수제화 가게입니다. 1933년 일제시대 한국인이 운영하는 양화점에서 기술을 배운 이귀석 씨의 상점은 가업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 80년, 4대에 걸쳐 이어져 내려온 이 가게는 서울시 미래유산인데요. 이게 이제 50년대에서 60년대 초반이고, 그다음에 저런 게 지금 70년대 초반, 요것도 70년대 초반. 저 검은 게 우리나라 최초의 등산화 저게 실질적으로.
미성화 시장의 성장에도 꿋꿋이 버텨낸 뚝심. 여기가 작업장이에요. 1967년에 지어진 이 건물에서는 새 기계보다 손때 묻은 것들이 빛이 납니다. 아직도 모든 공정이 손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창이 이 창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느질 일로 들어간다고, 여기서 들어간다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실을 잡아 빼는 거야, 여기서 또 다시. 그래갖고 잡아 빼서 엮는 거 계속. 이렇게 해서 딱 붙여주는 거야. 신발 하나 제대로 뽑아내는 시간이, 우리 자연건조식이기 때문에 빨라도 일주일에서 열흘. 산악인 허용호 씨는 이곳의 단골 손님. 신발에 들이는 정성을 알기에 생명을 건 여정에 장인이 만든 신발만을 고집합니다. 겉신, 중간신, 속신. 발의 크기, 두께, 지병까지 수제화는 한 사람의 삶에 맞춰집니다. 이 할머니는 한쪽 몸이 마비돼 조금 더 편한 신발을 찾아왔는데요. 예, 이렇게 편안한 감이 오는 것 같아. 멋있다고 불편하면은 네. 전화 주셔요. 아. 편하게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또. 이게 옛날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요거는 근래에 보내신 거고, 다 지금 뭐 그때도 봐봐, 이게 언제 거야? 74년대 55,500원?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단 하나뿐인 신발을 만들어낸 주인장을 손님들은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그것은 이 골목을 떠날 수 없는 이유기도 한데요. 진짜 이게 한지에다가 이거 붓펜이거랑 이거 붓펜 글씨야 이게. 이렇게 쓰신 분 이름 그림까지 직접 필내갖고 직인까지 딱 해갖고 이렇게 보내신 분들, 이름 분들 이거 다 글래 거예요. 여기 지금 내 발이 불편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발이 불편하니까 와서 마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철학보다는 그냥 내 가족같이 여기는 마음으로 신발 해주는 거 항상. 아파트 부흥과 함께 번성했던 타일 골목을 지나 치열한 일터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먹자 골목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공구 골목에 들어서는데요. 약 350m의 거리에 즐비한 530개의 상점. 이 골목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발판이었고 그 명성이 시들해진 지금도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산업 디자인 하는 학생들이 홍대생들 뭐 전부 여기 와서 도면 가지고 깎고 뭐 한 거를 해줘요. 그 전시회 나가는 게 다 여기서 만드는 겁니다. 그 정밀에서. 그래서 이곳은 산업 근대화의 모습이 남아있어 영화 속 배경으로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글자가 눈에 띄네요. 용접을 해서 안 될 자리 같은 데는 요 15를 해가지고 원철판 하나가 통철판이 이렇게 일 모양을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시보리 기술로 금속 재질의 조명가시나 냉면 그릇 등을 만드는 건데요. 약 40년 동안 외기를 고집한 김영남 씨도 공구골목의 전성기를 지나왔습니다. 때가 쌀 한 마리에 350원 하고 그럴 때인데 최고 기술자가 한 28,000원, 3만 원을 받았으니까 그때 당시. 주문량이 줄어 소위 돈벌이는 적지만 그는 이 일과 골목을 사랑합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 일은? 건강이 허락되면 해야죠. 수십 년 한 자리에 머무른다고 해서 부식도 정체된 것도 아닐 겁니다. 요즘 을지로 골목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포토존이 된 알록달록 예쁜 셔터문. 바로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입니다. 중구는 을지로 내 빈 점포를 젊은 예술가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줬는데요. 이름하야 을지로 디자인 예술 프로젝트. 이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청계천만에 청계천이 가지고 있는 을지로가 가지는 것을 발전을 시켜야 정말 그 참된 도시 재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을지로의 색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 을지로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이제 마지막 골목을 돌아 을지 유람이 끝이 납니다.
어떤가요? 들여다보고 걸어보니 골목길의 매력이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보면 가정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던 그런 아버지들의 모습이나 그런 게 머릿속에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감사, 그런 것도 좀 느끼고. 와서 보니까 다 사라지게 된다면 그 흔적들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아쉬울 것 같은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과거 누군가의 생이 지나가고 호기심이 생기는 곳. 그리고 여전히 삶의 자리인 골목길. 그 길로 한 걸음 들어가 보시죠. 그곳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규모 5.8의 지진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경주 시내를 보면 찬바람이 불지요. 아무도 안 오니까. 든든한 보험 같은 그런 느낌.